반응이 좋으면 거의 이 스토리대로 갈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됐던 것과 같이 바라면 이루어집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한번 보자고요. 전제는 나는 도대체 이 계엄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는 이유를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 내가 아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수십 년 지기 친구들이 있어요. 저하고는 지인이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 시절부터 뭐 한량 기질이 있었고 아버지 몰래 뭐 도망가서 뭐 출친구들 후배들 도와주고 이런 썰을 이야기할 정도로 이 오래된 직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알게 돼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사람한테는 정말 맹목적으로 좋은 사람이지만 자기의 사람한테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적은 정말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근데 그 방식이 굉장히 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막 굵직굵직한 선에 놓고 그림을 마치 막 붓을 크게 그려 제끼는 막 풍경화처럼 묘사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들은 크로키 알죠? 크로키. 우리가 이제 이 스케치하는 그 분야, 그 어떤 카테고리 중에 크로키라고 아주 막 선을 막 쫙 난잡하게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세밀하게 선 하나가 그림이 되는, 그러니까 수묵화처럼 덤벙덤벙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크로키처럼, 크로키와 같다 그래요. 굉장히 대충 하는 것 같지만 그 선이 이유가 없는 선이 없다는 거야. 윤석열이 그리는 선은 이유 없는 선이 없다. 그러니까 남들은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남들은 저거 뭐 삑살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완성된 그림을 보면 그 삑살이고 실수고 다 연결이 돼서 사람이 되고 꽃이 되고 그림이 된다는 거지. 크로키와 닮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론 내가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해 본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의 전언상 윤석열은 굉장히 디테일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임기 초반에 우리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봤잖아요. 이 사람의 증언을 통해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흡수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머리가 좋아. 어마어마하게 빨라. 그리고 손익이 정확해. 뜨뜨미지근한 게 없고 그냥 정확해. 칼로 딱 자르듯이.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의 판단이 틀린 적이 거의 없어요. 중요한 대소사의 결정에. 그래서 나는 내가 이제 뭐 어쨌든 모진 핍박을 받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내가 일반 사람들보다는 많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소식을 듣고 또 이제 그걸 파악을 해보건데, 이번 계엄은 윤석열답지가 않아요. 1부터 10까지가 그냥 언론에 나오고 있는 그 무슨 뭐 계엄을 롯데리아에서 모의를 했다 이런 다 쌉소리고요. 저런 정보사 사령관들은 윤석열 대통령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에 나오는 거를 다 빼고서라도 실제로 대통령이 행동을 한 모든 과정이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로 내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나 허술하다고? 이렇게나 생각이 없다고? 이렇게나 대책이 없다고? 이거에 우리가 거의 다 맛이 갔어요. 우리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부터 이 사람이 이 계엄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이 짰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 정말로 목적이었다라면 지금 국회는 폭파됐습니다. 폭파됐어요. 그것도 완벽하게. 이렇게 지금 우원식이니 민주당이니 이재명이가 설치도록 판을 만들어주고 이럴 리가 없죠. 그리고 정말 이 계엄이 실패를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그냥 소설이에요. 만약에 이 계엄이 실패를 했다 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결을 했을 겁니다. 성격상. 그게 제일 깔끔하기 때문에. 이게 실패를 했다는 가정하에 자결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자결 안 했잖아요. 내가 아는 윤석열은 그래야 돼. 자결 안 했잖아. 그러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야? 이 계엄이 남들 도는 실패인데 윤석열 대통령 머리 안에서는 성공이라는 거야. 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목표가 뭐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윤석열은 천재예요. 천재가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컨디션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들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초반 자체부터 지난 2년 반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이 이 정도였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언론, 국회, 그리고 시민, 이 빨갱이 새끼들로 인해서 점점 줄어들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에 몰빵을 했던 이유가 내치로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다가 많은 것을 양보를 해줘 가면서까지 외교로 승부를 보려고 그랬어요. 이 안테나가 어디를 향해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의도를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를. 이걸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이 탄핵 사태가 이해가 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쪽에 안테나가 가 있어요. 국민 쪽에. 그 국민이 누구냐면 우리도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민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보는 국민은 무섭도록 냉정한 게, 우리가 같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일단 제껴. 무섭도록, 그리고 죽어도 지지를 안 하는 이 말 그대로 국가를 뒤엎을 종북 주사파 무리들은 제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 반의 통치 행위는 소위 말하는 중도 있죠. 병신들. 얘들 중심으로, 얘들 시선으로 통치를 했어요. 얘들을 업어야 한다. 얘들을 내 편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내치에서 내수는 이미 십창이 나 있고 확률이 없어. 문재인이 완전 박살내놨기 때문에. 이걸 빠르게 회복해서 중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거는 외교밖에 없거든. 돈을 안으로 들여오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야지 이제 먹고 사는 돈이 풀려야 중도들이 말 그대로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이 지지율도 올라오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요런 관점에서 내각 구성도 한 겁니다. 애당초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었더라고. 이거 내가 몇 번 말을 했는데, 중요하게 말을 하지 않아서 그냥 지나갔던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 윤석열은 팬이 없습니다. 윤석열은 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서 윤석열을 지켜야 될 국민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다야. 그리고 그냥 문재인한테 달라들어서 정의로운 이미지가 다지.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구도 인간 윤석열 팬은 없어요. 그냥 우리 보수 대통령이니까 뽑아줬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에서도 무시를 받은 거예요. 무시를.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유일하게 팬덤 없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보통은 박근혜 대통령은 박바가 만들었어요. 문재인은 문바가 만들었습니다. 노무현도 노바가 만든 거야. 이명박도 명바가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제외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제외하고 바가 아닌 선택에 의한 대통령이 된 최초의 사례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아, 씨발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씨팽이들아. 너그 이번에 팬 된 거 말고요. 지금 2년 반 전 이야기 하잖아요. 이 씨발 오리 대가리 새끼들아. 말기 못 알아채먹냐? 기다리라고. 소설 쓰고 있잖아. 자꾸 자가 씨발 까글까글하게 만들 거예요. 팬이 없었다고. 자, 팬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딱 됐어요. 2022년 5월 9일. 자, 인간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윤석열이 나라 바꿔줄 것 같아서 뽑았지. 나 윤석열 팬이었다. 나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듯이 인간 윤석열 팬이었다. 손 들어봐. 몇 사람이나 된가 보게. 2022년 지금 말고 5월 9일. 없다니까. 거의 없어. 거의. 그냥 보수의 후보로서 이 빨갱이 새끼들을 청산하는 가장 적임자라는 생각에 팬심이 아니라 보수가 냉정하게 팬심이 아니 어쩌면 보수가 각성을 한 거야. 각성. 사실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보수의 대권 후보가 된 것도 존나 아이러니예요. 받아들여질 수, 그러니까 홍준표가 이야기하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인데도 보수가 그만큼 문재인의 5년의 상처가 깊었다는 거야. 그리고 보수는 이거지. 기존의 기성 보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보수가 원하는 대통령상은 이거야. 나라 잘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밥 잘 먹게 해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당시의 보수의 니즈는 문재인 저 씨발 새끼가 5년 동안 나라 씹창낸 거 되돌려주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감사합니다. 예, 무자비하게 싸워주겠습니다. 물론이거니와 문재인보다 더 잔인하게 빨갱이 새끼들을 격파시켜주라. 근데 그 격파가 홍준표는 안 돼. 왜? 홍준표는 용서할 거거든. 오세훈도 안 돼. 왜? 기존 보수는 다 용서할 거거든. 그래서 보수들은 한 거야. 윤석열 정도 되면 문재인한테 대드는 깡닭으로 저 핍박도 받았겠다. 저 인간 시켜놓으면 아주 그냥 칼춤을 쳐서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 싹 다 빨갱이들 구속시키겠네. 그게 윤석열이 보수가 선택한 이유야. 이걸 보수가 본능적으로 느낀 거지. 학습을 통해 느낀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 멍청한 보수들이 이걸 느끼게끔 했다. 이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는데 이게 독배인 거야. 이게 이 나라의 행정부의 60%가 좌파입니다. 지금 임명직이 아니라 행정부의 60%는 좌파예요. 정말 좋게 봐서 60%지 어쩌면 70%는 넘을지도 몰라요. 공무원 조직의 60~70%가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대통령제가 안 먹힐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나라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일이 진행이 되는데 공무원이라는 집단이 거대한 공룡처럼 하나의 유기체로 움직인단 말이야. 세종시 안에서.
그 새끼들이 그냥 다 좌파야. 여기에 보수 대통령이 와서 국장하고 위에 차관 장관 몇 명 바꿔봐야 얘들이 안 움직여. 일을 안 해. 일을. 꽤 됐어. 이게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브레이크였어요. 네. 이게. 그래서 인력풀이 안 그래도 좁은 검찰총장 출신인데 그래서 믿을 만한 애들이라고는 검찰 후배들밖에 없으니까 얘들을 장으로 들여가지고 그래도 검찰이 좀 만능 엔터테이너 기질이 있잖아요. 금감원에도 넣고 뭐 법무부에도 넣고 이렇게 검찰 믿을 만한 후배들로 해서 수장들을 했는데 금감원 빼놓고 단 한 국무체도 성공한 이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장악한 조직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2년 반 동안. 행정부가 이래요. 국회가 문제이기 이전에 행정부가 이렇다고. 자, 두 번째. 이 정부 들어서 정말 신기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이복현 하나 물건이죠. 정말 진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 이전 정부와 다르게. 그게 뭐냐? 내부 정보. 대통령이 아침에 이야기를 하면 저녁에 기사가 나와. 임기 초반부터. 대통령이 수석 주재 회의를 하잖아. 그러면 그냥 점심에 그냥 기사가 나와버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대통령이 임명해서 사람을 뽑았는데도 한마디로 말을 해서 입단속들이 아예 안 돼요. 넌 좀 꺼져주라. 니얼 버거슨인가 씨발 니얼 파킨슨병 걸린 새끼인가. 넌 좀 꺼져주라. 아 진짜 귀찮네 새끼. 이 새끼 아까부터. 가서 치료받으 새끼야. 그래서 이것에 대한 리스크도 존나 많았었단 말이죠. 도대체가 왜?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안방 정치를 한다. 어쩐다. 내가 이 진실도 이야기를 해드릴게.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무슨 막 정치에 개입을 하고 뭘 하고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다만 영부인으로서 늘상 있어 왔던 거고 대통령이 이제 안방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어떤 국무를 논할 때 관저에 와가지고 영부인한테 이야기를 나누고 뭐 인사는 이렇게 할 생각이고 뭐 할 생각이고 그냥 이렇게 던지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조언을. 이 정도 선을 넘지 않았거든. 왜냐하면 이게 이명수 때문이에요. 이명수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저 김건희 여사 녹취를 빵 터뜨려 버렸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노이로즈가 걸린 거예요. 노이로즈가. 녹취 노이로즈. 그 다음에 이거 괜히 그때 이 김건희 여사도 머리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괜히 내가 여기에서 무슨 뭐 국정을 개입하고 어쩌고 저쩌고 예를 들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은 말이 새 나갈 거다. 이런 노이로즈가 걸려서 오히려 처신을 좀 이 안으로 삭혔었습니다. 이거는 뭐 그때는 우리 누나가 있었으니까 내가 더 잘 알지. 단 이건 있었어. 이거는 이제 여담인데 김건희 여사가 정치인으로 부인으로서 살아본 역사가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정치인의 부인이 얼마나 대중들한테 씹히기 좋은 위치인지를 몰랐던 거야. 이게 아예 가늠 자체를 못했어. 그냥 김정숙 정도로만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그냥 김건희 여사의 이 생각의 바운더리는 어디까지였냐면요. 정확하게는 자기가 취약계층들 돕고 독거노인들 돕고 또 외국 정상 배우자들하고 또 세련된 모습과 이미지를 보여주고 한국 문화 소개시켜주고 또 옷도 잘 입고 이쁘게 자기가 자신 있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하면 해외에서 반응이 좋고 국내에서도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김건희 여사는 이제 노선을 잡았던 거예요.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내가 조금 세련된 이미지로 취약계층도 돕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대통령한테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근데 이게
대통령도 정치 초보지만 영부인도 정치 초보인데 보좌관들도 정치 초보야. 그래서 어떤 대참사가 일어나냐면 이 좋은 역대급으로 인물 좋은 영부인과 역대급으로 소탈하고 이게 정많은 대통령을 국정기획관실에서 포장을 개 족같이 한 거예요. 진짜. 근데 난 이 새끼들 간첩이라고 봐요. 나는 지금 생각하면 김대기가 간첩이라고 봅니다. 초대 비서실장. 김대기가 비서실장으로서 맨날 대기만 했거든요. 이 적극적으로 포장을 하고 홍보를 해야 돼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김여사 화보 사건이에요. 화보 사건. 김여사 화보 사건. 이게 이제 순천 만에 가가지고 이제 여사도 찍고 대통령도 찍고 막 이렇게 이제 그 찍었잖아요. 이걸 누가 보더라도 청와대 홈페이지에다가 용산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다가 여사 사진을 화보집처럼 쫙 셀렉을 해놓은 거야. 여사가 이렇게 딱 화보 찍는 것처럼 셀렉을 쫙 해놓은 거야. 그거 보자마자 좌파들은 뭔 짓거리 하냐. 대통령실 홈페이지 가지고 대통령 국정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김여사 홍보하고 있는 거냐. 난리가 났거든.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이 셀렉을 영부인이 했다 그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나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요. 영부인은 자기 사진은 자기가 셀렉을 해서 모으려고 그랬고 대통령하고 같이 있는 거를 좀 위주로, 그리고 이게 영부인이 셀렉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셀렉을 한 년이 따로 있어요. 년이. 그때부터 내렸단 말이지. 금방 내렸어. 근데 이미 좌파들한테는 그거는 무조건,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용산에서 우연을 가장한 이 고의적 위신 깎기 공작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게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은 좀 덜한데 김여사 주변에. 근데 나는 알아. 김건희 여사는 나중에는 정신쇠약이 걸려가지고 그 유재일한테 전화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그랬냐면 이게 악순환에 악순환을 건다고. 원래 영부인이 제일 많이 통화를 하고 제일 많이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당 정치인의 부인이거나, 제일 많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여당 정치인의 부인이거나 아니면 여성 기업인들이거나 아니면 뭐 여성 정치인들이거나. 요게 이제 여사가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서로 교류도 할 수 있고. 응? 그게 정상적인 거야. 근데 이미 몇 건의 사건을 터뜨려서 김건희 여사를 악마를 시켜가지고 전화에 미친년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 아무도. 그러면 누구만 전화 받냐? 외부에 뭔가를 신호를 좀 도움을 구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게 시민단체하고 유튜브, 일부 농객 이런 사람들밖에 없게 만들었다니까. 토끼몰이를, 여우몰이를 해서.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김 여사는 가족들하고도 통화를 못했어요. 왜냐? 서울의 소리에 이명수하고 김건희 여사 친척이 2명이나 제보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모, 오천 이모라는 여자가 지랄하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 김건희 여사가 학력 위조가 확실하다, 논문도 대필해 준 사람 있다, 이런 지랄을 내가 아파트에서 살아봐서 안다. 이걸 누가 했냐면 김건희 사촌 언니가 했어. 제보를. 김건희 사촌 언니가 있어요. 그것도 1년 반 전에. 여러분 모르죠? 꽤 오래된 이야기예요. 자기가 김건희 여사하고 같이 그 오는 사람들 다 기억난대. 다 구라거든. 그래서
가족이 어떻게 이러냐 이거지. 김건희 사촌 언니가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오촌 이모가 이명수 기자하고 뭐 이명수하고 뭐 동업한다나 누님 동생도 이래. 거기에 또 고모도 또 씨발 한 사발이 끼었어.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가족들하고 어머니 빼고는 오빠하고도 통화를 안 했습니다. 오빠하고도.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는 점점 악마화됐고 고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필수 불가결하게 이 고립된 여사가 동아줄처럼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있어. 그게 바로 한동훈이야. 한동훈. 여사의 악마는 임기 초반에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 시작이 나였어요. 김건희 여사의 악마화는 취임 이전부터 시작했고요.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인수위 때는 거의 무르익었고 취임식에 내가 참석했다는 걸로 아예 김건희 여사를 악마를 만들다가 우리 누나가 청와대 용산에 일을 한다는 걸로 폭발해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논문 위조니 뭐냐 하면서 친척들이 다 불고. 그러니까 임기 초반부터 김건희 여사의 악마화는 거의 뭐 완성됐고 그게 2년 동안 수치에 이렇게 넘어왔던 거지.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완전 고립이 됐어요. 김건희 여사는 완전 고립된 상태였어요. 고립된. 내가 이런 적이 한 번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나하고 통화를 2번인가 3번인가 간곡히 요청한 적이 있어. 간곡히 통화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2번은 나한테 사과를 하기 위해서였고 그 중에 한 번은 나한테 뭐를 상의를 하려고 간곡히 통화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제3자를 통해서. 간곡히란 표현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간곡히. 제가 그때 이런 자에 거절해버렸어요. 절대 통화를 하면 안 된다. 통화를 하는 순간 전파 타고 오염된다. 제가 진짜 냉정하게 거절해버렸거든. 냉정하게. 근데 그때 솔직히 조금 흔들리기는 했어. 뭐가? 내가 만약에 내가 그때 통화를 했으면 계속 통화를 했을 거야. 계속. 근데 내가 완전 잘라버렸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한테 되게 많이 의지를 했고, 네, 감사합니다. 이 한동훈을 붙여준 게 윤석열 대통령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 가방 못 쥐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초특급 승진을 했어.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다가 그러니까 한동훈의 인생을 보면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의 의안밖에 없어. 한동훈이라는 게 없어요. 사법고시 패스하고 청년 장원 급제를 했다고 지랄병 하지만 한동훈의 인생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전과 이후로 나뉜다니까. 이 새끼는 검사 인생이 윤석열의 의안, 윤석열을 위한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냥 윤석열 대통령 쫓아다니다 보니까 존나 급격히 컸고 나이와를 막론하고 마지막에 문재인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싸우다 보니까 도매 취급 받아서 이 새끼도 연수원 부원장으로 날아간 걸 지는 핍박이라고 해요. 뭐 어쨌든 그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마음의 빚이었다고 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먼저 끌어안은 후배가 한동훈입니다. 근데 이 씹새끼가 이 새끼는 가장 김 여사를 싫어했어요. 주인이 아니고 한동훈 성격이 정말 독특한 새끼인데 이런 거지. 대통령이 나한테 시키는 건 그 원한을 지지 않지만 평상시 여사가 부탁을 하잖아요. 그 영부인으로서 부탁할 수도 있고 뭘 부탁을 하잖아. 그러면 안 들어줬어야지. 지가 만약에 싫었다면. 근데 이 새끼는 다 들어줬어. 지가 일을 다 해. 근데 그게 여기에 쌓여 있었던 거야. 여기에 쌓여 있었던 거지. 우린 그걸 몰랐던 거고 대통령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라는 애를 붙여줌으로써 여사는 한동훈의 통제를 받게 돼요. 이때가 언제냐면 뭐 한동훈이가 한참 잘 나갈 때인데 내가 여러 차례 몇 건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나를 겁나 싫어한다고. 저는 그러니까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려고 했던 그 수석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 도와줘야 된다.
이 사람 그래도 고생하는데 도와줘야 된다. 이런 수석들이 있으면 한동훈이 대놓고 지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우라는 표현은 안 하고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 이런 시민단체들 자꾸 안으로 들이면 나중에 사고 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누나 문제도 있고 해서 이미 구설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안 좋다고.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원래 내가 어느 정도까지 제의를 받았었냐면요. 이제 다 말할 수 있어. 내가 YTN의 라디오도 하나 제의 받았었고요. 예,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인천 지방 라디오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라디오가. 이게 유튜브가 해결이 안 되니까 라디오 이 프로그램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 다음에 뭐 이봉규 TV 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좀 이렇게 복귀를 하십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것들을 민원을 많이 도와줘야 되는,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거든. 근데 이걸 다 잘라버린 게 한시였어. 유독 나를 싫어했어요. 유독. 엄청 싫어했어요. 엄청. 나도 그 새끼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한동훈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님, 대통령실에서 대표님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건 알고 있죠? 네, 대부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알고 있죠? 알고 있지. 그러더니 다시 피식 웃더니 이제 V1, V2라고들 부르지 않습니까? V1이 대통령을 칭하는 거고 V2가 이제 영부인을 칭하는, 뭐 지금은 다 알더라고. V1 사실 V1, V2 그다음에 누구 4명 빼고 대표님 다 싫어하는 거 알죠? 그 소리 듣고는 좀 충격이었어. 그 소리 듣고는 조금 충격이었어. 씨벌, 아무리 그래도 다 싫어한다고? 존나 충격이었습니다. 예,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뭐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고마워 한다니까 나는 이제 위안을 삼았던 거죠. 그래, 내가 못 쓰게 산 건 아니구나. 근데 나는 늘 이야기를 했어요. 주변 정리를 해야 된다. 강기훈 이야기부터 하고 주변 정리를 해야 되고 기강 정리를 해야 된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냅두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냅두는 거야. 왜 냅둘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어느 정도 이뻐했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정말로 아끼거든요. 그건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현모 양처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인간 김건희 여사를 정말 아껴요. 근데 그 김건희 여사만큼 한동훈을 이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김건희 여사만큼 뭐예요? 뭔 선물이 막 쏟아지냐? 깜짝이야. 이뻐했어요. 엄청. 그래서 지금 내가 쓰는 계엄의 검꽃은 여기가 분기점이다. 여기를 잘 찍어놔야 돼요. 여기. 뭔 말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애시당초 머릿속에 그렸던 그림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따로. 한동훈의 배신 전.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권 연장, 그리고 이 문재인이나 종북 주사파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번 계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커밍아웃을 한 거 뭐예요? 극우요, 극우. 나보다 더 극우지. 맞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안정권 방송 많이 봐서 언론에서 떠들잖아요. 안정권 방송 많이 봐서 극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더 극우예요. 나는 합리주의자지.
존나 극우. 이거 의심의 여지가 없지. 저 사람은 극우야. 우파가 아니야. 완전, 그러니까 나쁜 뜻의 극우가 아니라 완전 우리 쪽보다 그거요. 자, 그래서 여기가 딱 분기점이야.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면 5년을 딱 쪼개서 한동훈이를 국무총리를 시키려고 했어요. 한동훈이를. 이때 이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총선 전에. 한동훈이를 최연소 국무총리를 시켜서 국정 운영을 해서 이 내년에 지방선거 즈음에 이제 정계. 이게 다 이야기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조건이 한동훈이가 국무총리를 하면서 칼을 싹 다 쥐어주고 빨갱이들 싹 다 죽여라. 특히 군, 경, 공무원. 이거는 네가 칼질을 다 해라. 이걸 한동훈한테 철석같이 명령을 했단 말이야. 애시당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렸던 그림의 첫 번째 그림은 뭐였냐면 한동훈이라는 잘 드는 면도칼을 써서 빨갱이 새끼들을 난도질을 하고 도려놓을 거 도려내고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 정권 연장하고 이렇게 가는 수순으로 무탈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균열이 생긴 게 아시다시피 총선입니다. 총선. 이거를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런 그림이었어요. 이런 그림. 그러니까 아무리 국무원들이 말을 안 듣고 아무리 김 여사가 뭐를 해도 핍박을 받고 뭘 해도 한동훈이라는 애를 잘 키워서 잘 드는 칼을 쓰면 결국에는 임기 절반을 돌면은 칼질이 성공할 거고 그게 지금이잖아. 한동훈이가 만약에 총선을 안 뛰어들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칼제비로서의 역할을 성실했다면 지금 같으면 어느 정도 이재명이는 정리가 됐을 거고 조국 징역 갖고 이제 나머지는 문재인만 조지면 돼요. 그러면 그런 다음에 의료개혁 조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해온 일이 시나리오 A에 맞게끔 차근차근 준비를 했다니까. 4대 개혁부터. 여기에 키맨이 한동훈인 거예요. 키맨이. 모든 윤석열 대통령의 내치와 외치에 이 정점에는 한동훈이를 쓰는 플랜으로 다 구상이 그려져 있어. 아, 부정선거도 마찬가지고 씨발 좀 적당히 해. 이 새끼야. 선관위 새끼들을 두드러 잡아야 부정선거를 잡을 거 아니야. 미친놈아. 자나깨나 부정선거냐. 씨발 새끼야. 좀 정신 좀 차려. 미친 새끼야. 여기에 부정선거가 왜 나와. 개새끼야 지금. 그래서 모든 어떤 그 플랜에 한동훈이라는 조연이 늘 이 염두에 두고 이 플랜을 짠 거지. 자, 잘 해왔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전지적 윤석열 시점에서 한번 봐봐요, 여러분. 이거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얼마나 입지전적인 사람인가를 봐봐봐. 세상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원래 정치 팬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2년 반 동안 탄핵 이거 사건 이후, 계엄 사건 이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적 팬덤이 없다니까. 내가 제일 걱정했던 게 그거야. 근데 이 정치적 팬덤이 없는 사람 치고 이 사람이 대통령 임기 2년 반 동안 해온 걸 봐봐봐. 팬덤 있는 대통령보다 더 치밀하게 의료개혁, 노동개혁, 노조개혁, 개혁이란 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치밀하게 손댈 때 외교만 한 것 같지만 다 손을 대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드러나지 않은 거를, 그러니까 지금 연금개혁 같은 경우는 의료개혁 때문에 묻혔는데 지금 연금개혁으로 폭동이 나도 진작 났어요. 이 이야기가 뒤로 나오는데 내가 보기에 이제 의료개혁에 나머지 3대 개혁이 묻혔는데 대통령실이 가장 긴장했던 건 연금개혁이었습니다. 근데 이 의료개혁 때문에 연금개혁이 묻혀 있는데 이것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동이 나도
이상하지 않는 개혁이에요. 이걸 윤석열 대통령 같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 이거는 표를 생각하고 정당을 생각하는 이 정치인의 습성상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원히 하질 못하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에 하나도 못할 거를 5가지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그것도 2년 만에. 제정신이 아닌 거죠. 초인적인 거예요. 초인적인 거. 그리고 그게 거의 다 성공을 했습니다. 거의 다 육분응선을 다 넘었어. 다. 이제 정리만 하면 돼. 다 넘었어요. 다. 이게 지금 아직 평가가 안 됐다는 거. 그래서 이걸 자기는 자기 일을 하면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때 이걸 프로텍트 해줄 수 있는 2인자가 필요했고 그게 한동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플랜 A였던 거야. 윤석열 대통령의 유일한 실수를 꼽자면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인생에 유일한 실수를 뽑자면 한동훈이에요. 자, 여러분도 아는 이 사실을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겠어요? 뒤집어서 이야기합시다. 좀 바꿔서 이야기합시다. 이 새끼가 배신자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새끼예요. 나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길길이 날뛰고 내 와이프의 약점을 가지고 치부를 가지고 협박질을 하는 그 꼬라지를 볼 때 이 새끼가 지가 그냥 대통령이 되겠다는 일념하에 나라고 조직이고 뭐고 생각 없이 그냥 미친병이 걸려가지고 통제 안 되고 길길이 날뛰는 이 미친 개새끼를 볼 때 윤석열 대통령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자기가 이번에 그 업보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 업보다라는 말에 이 업보가 바로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게 잘못한 게 한동훈을 사람을 잘못 본 겁니다. 그 외에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근데 이게 너무 크리티컬했습니다. 너무.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한동훈 씹새끼 때문에 이 정부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게 됐는지를 내가 먼저 말해줄게요. 명태균 누구 때문에 나온 줄 아십니까? 한동훈 때문에 나왔어요. 한동훈 때문에. 명태균이 개인이 뜬금없이 나온 것 같아요? 저 한동훈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한동훈이 들쑤셔가지고 대통령 죽이려고. 총선을 말아먹었어요. 반전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게 악연이 뭐냐면 비대위원장으로 온 것부터가 이제 악연인데 총선을 막아라 먹었을 때 어떻게 알아요? 명태균하고 한동훈하고 존나 친한 거? 잘 들으세요. 얘는 당대표가 왜 됐는 줄 압니까? 이 병신이 지금 당대표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을 꺾어놓지 않으면 자기한테 기회가 안 온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이 조언을 누가 했냐? 높은 확률로 명태균이가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 저 정치 브로커 하는 새끼가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기웃거리고 그럼 한동훈한테는 안 기웃거렸겠어?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리고 그 당대표 선거 나갈 때 이준석한테도 기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은 애당초 당대표가 아니 총리를 시켰다면 또 달라요. 감사합니다. 또 다를 이야기지. 왜냐하면 총리는 어차피 행정부 수반 내각 안에 있는 사람이고 통제가 되잖아요. 통제가. 그리고 언제든지 잘라버리면 되는 거잖아. 족같이 하면. 그리고 총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대통령 중심지에서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차라리 총리를 플랜 A대로 갔으면 모르는데 이 한동훈 씹새끼가 개새끼가 무슨 씨발 정치한다고 연병 떨어가지고 나간 거라니까요.
그렇게 굳고 말렸고 선대위장이라 그랬는데 비대위장 달라고 씨팔놈이 연병을 했는데 총선 말아먹었잖아요. 김건희 여사 문자 씹었잖아요. 그때부터 대통령은 어떤 거였냐? 저 새끼 정치시키지 마라. 여의도에 저 새끼 정치시키면 좆된다. 저 새끼 왜 정치시키려고 그러지? 저 새끼 정치시키지 마.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근데 누가 배신했어? 보수 국민이 배신해버린 거야. 보수 국민이 배신한 겁니다. 한동훈을 선택을 해버린 거지. 물론 부정선거지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이 아닌 당대표로 들어온 순간부터 한동훈한테는 이재명이가 적이 아니라 하늘 아래 별이 두 개일,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다. 윤석열을 죽여야 되는 거야. 윤석열. 이 개새끼는 이 108석의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만 크리티컬하게 때리고 식물 대통령을 만들면 이 당이 내게 되고 내가 이재명하고 붙어서 이겨 처먹을 자신 있다.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윤석열 대통령만 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작품이 명태균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당계 게시판도 이제 뭐 수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당연히 한동훈 가족들이 한 짓거리고 명태균 출동도 그렇고 민주당에 계속 제보가 들어갔던 것들은 다 한동훈 밑에 검찰 따까리 새끼들이 제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벌써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된 지 우리가 4월 총선 치르고 6월에 당대표 선거했죠. 지금 12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6개월 만에 저 새끼가 날아갔잖아요. 이 6개월 동안 한동훈이가 얼만큼 대통령을 압박을 했냐면 압박을 했냐면 대통령이 한동훈을 죽이지 않고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이런 식의 계엄을 했을까? 이 계엄은 성공한 계엄이에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한동훈이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제거가 됐잖아. 계엄의 목적이 달성된 거지. 그래서 이 계엄은 성공한 계엄이야. 자, 이제 대통령만 돌아오면 돼. 그러면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보면 모든 어설펐던 계엄의 모든 것들은 대통령이 어설프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완벽하게 하면 말 그대로 내란이 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어. 이런 계엄이 아니었다면 한동훈은 제거를 죽었다 깨어나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며칠째 드는 생각인데 이 계엄 이게 아니면 한동훈을 어떻게 내쫓지? 어떻게 내쫓아요? 당계 게시판으로? 저 새끼 더 지랄하는데? 지금쯤이면 명태균 황금폰 저거 나왔다고 뉴스 도배지라고 지랄할걸? 이재명이 지랄하는 게 아니라 연일 이 씹새끼가 지랄하니까 이게 내부 총질 때문에 한 발자국도 대통령이 못 나가는 거야. 자,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이 계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한동훈을 정리한다. 뭐가 있어요? 일단 당 중진이 안 움직여. 꿈쩍도 안 해. 그리고 검찰이 한동훈 손에 넘어갔어요. 대통령으로서 초이스가 안 돼. 군은 대통령 쪽이지만. 그리고 여의도에서 소위 말하는 대세론자들이 다 한동훈, 언론이 일단 조중동이 한동훈 편이야.
김무성이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반목은 했지만 이렇게 대통령을 경쟁 상대로 당대표가 쌈박질을 한 경우는 개헌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여당이. 자, 이런 씨발 새끼를 어떤 정상적인 방법 가지고 얘를 퇴임시킬 수가 있죠. 그것도 존나 빨리. 이 개헌밖에 없어요. 존나 어설픈 개헌. 저는 투트랙이라고 봐요. 이 계엄의 목표는 딱 두 가지야. 하나는 한동훈을 조지는 것. 그러니까 이런 탄핵이 오는 상황까지도 다 계산을 한 거지.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법리학자인데 검찰총장 출신인데 그리고 빨갱이들의 속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데 이 연병질환할 거 뻔할 뻔짠데 다 계산을 한 거지. 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한동훈이가 이거 이 본판 나온 거 본색을 드러냈다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민주당의 폭정을 봐라.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이걸 좁은 의미에서 보면 한동훈 씹새끼의 쿠데타를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들이 봐라. 이 새끼가 얼마나 개새끼고 이 새끼가 얼마나 씹새끼인지를 그 한동훈을 아직까지도 괜찮다고 하는 당신들이 한번 봐라. 그게 계엄이 터지고 나서 제일 먼저 가서 지랄하고 또 뭐 씹어 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니 어쩌니 하면서 또 뭐 탄핵을 해야 된다 그러고 하루에 12번 말 바뀌고 내가 탄핵했어요 지랄하고 초등학교 존마애보다 더 씹어 간 존만한 짓거리를 이 새끼가 온갖 개지랄병을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름지기 다른 건 모르더라도 한동훈이가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건 이번 판에 한동훈 지지자들 포함해서 다 저 씹새끼는 개새끼다. 확실히 다른 거는 몰라도 뭐 법은 잘할지 몰라도 저 씹새끼는 대통령감은 아니다. 이게 이번 계엄 사건으로 다 드러나 버렸어요. 이게 아니고 한동훈 개새끼예요. 한동훈 배신자예요. 한동훈 나쁜 놈이에요. 이러면 아시다시피 누가 개새끼가 되냐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늘 그런 식일 겁니다. 근데 그냥 대중에게 증명해버린 거지. 무엇을? 한동훈이 개새끼라는 것을. 그래서 이 계엄은 투트랙입니다. 하나,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떡은 한동훈이고 제사는 선관위예요. 잘 봐봐. 이 계엄의 주된 목표는 내가 보기에 한동훈 제거가 맞아.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근데 한동훈 제거는 주 목표는 이루었어. 근데 이제 제사를 지내야 돼. 그 제사가 인명피해가 없어야 하면 국민적 공분, 공감대 그리고 국민적 의혹을 계엄의 명분으로 가장 삼기 좋은 게 뭐냐? 그게 바로 선관위 압수수색입니다. 사람들은 음모론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은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 이 부정선거가 음모론뿐만 아니라 얼마나 폭넓게 이 대한민국 전반적인 사회에 불신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사운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건 언론과 선관위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선관위 서버에 대한 이 압수수색 시도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결정 이거는 지금은 바닥이야. 지금 바닥. 근데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는 믿지는 장사가 아닌 거야. 여론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대통령은 이 계엄을 딱 시작을 했을 때 지켜야 될 룰이 있었을 거라고. 왜? 분명히 탄핵까지 오는 상황까지는 계산을 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역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저지해서 계엄을 군대를 때려서 국회를 해산한다. 이 목적이었으면 진작 해산시켰어요. 대통령의 1차 목표는 내부 내란 수계, 진짜 내란 수계 한동훈 씹새끼, 내부의 정적, 이 씹새끼, 이 내란 수계법
이 새끼를 도려내야 돼. 이게 계엄의 목적이야. 이 안에 간첩 새끼가 수괴가 돼가지고 우리 진영을 초토화시키고 대통령을 고립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해서 이 내란 수괴범을 잡아들여야 돼. 없애야 돼. 치워야 돼. 뭔 말인지 알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동훈 이 씹새끼가 결국 날라갔잖아. 네. 날라갔잖아. 이 계엄은 성공한 거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을 준비를 할 때 한동훈만 두드러 잡으려고 했다 그러면 이 계엄하면 안 되지. 왜? 어쨌든 이런 계엄은 군을 무조건 움직일 수밖에 없어. 자, 군이 안 움직였다고 해서 내란이 안 될 거, 내란이라고 안 지랄할 것 같아요? 그 국회의사당 앞에 경찰이 원래 그냥 경비로 있잖아요. 어? 그거 갖고도 내란이라고 할 놈들이 요 민주당 씹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뭔 지랄을 해도 내란이라고 이 민주당은 치고 들어오고 탄핵시킬 거는 뻔해. 뭔 말인지 알겠죠? 무조건 치고 들어온다고. 자, 여기서 수싸움이야. 이게 정말 굉장히 고도로 계산된 것 같아요. 대통령이 보험을 하나 들어야 되겠는데, 이 보험을 들 어젠다는 왜 하필 부정선거였을까? 왜 부정선거지? 같은 보수 진영에서도 이게 말 많은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부정선거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무엇을? 보험, 그리고 그러니까 일종의 지지자들 결집하는 데도 최고고, 명분도 최고고, 그리고 사람들을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엄에 누가 피해를 봤는데 이런 문제에 부딪힌단 말이야. 그러면 이 대통령이 시도했던 유권 바로 세우기 차원의 선관위의 서버 점검 시도가 과연 직권을 남용한 것이냐, 계엄을 통해서까지도 이거를 해야 하는 대통령의 애절른 심정은 왜 우리가 헤아려 보지 못하느냐, 이런 여론이 생기기에는 요 선관위 부정선거만큼 좋은 어젠다가 없어요. 현재로서 지구 평평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글로벌리스트, 씨발 거 뭘 쓸 건데? 뭘 쓸 거냐고. 한 것도 쓸 게 없잖아. 선관. 지금 8,000건의 부정 채용과, 지금 선관위 유권에서 이재명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번복하는 선관위. 날로 갈수록 선관위는 설사를 쌓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선관위에 대해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저랬겠냐, 이런 여론도 만만치가 않게 올라온다고. 아울러 집도끼들은 왜 지지율이 오르는 줄 알아? 선명성 때문에 오르는 거야.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문재인하고 한패라고 했던 인간들이 보수에 존나 많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를 털어버림으로써 이 이야기 쏙 들어갔어. 그러니 집토끼들이 돌아오는 거야. 맞아 틀려? 그래서 이 부정선거 어젠다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동격서가 아니라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작전이에요. 성동격소가 아니고, 떡은 내란 수계 한동훈 제거입니다. 이 새끼가 정부 여당을, 대통령을, 영부인을 한계까지 이 씨발놈이 명태균을 이용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까지 몰고 간 겁니다. 이걸 타국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빠르고 선명해야 되며 충격적이어야 돼. 그건 계엄밖에 없어. 그리고 대통령은 누구보다 한동훈을 알아. 이 새끼가 계엄 이후에 당 내에서 원외 대표로서 어떤 처신을 할지 싹 알고 접근을 한 거지. 그래서 날 탄핵시켜라. 자,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해를 하면 여러분은 이제 문제를 다 풀었어. 뭐가?
왜 이렇게 어설프게 했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했지? 어설프게 했었어야 돼. 이상하게 했었어야 돼. 이 계엄은 애시당초 어설퍼야 했고 이상하게 했었어야 하는 겁니다. 고도로 계산된 거야. 왜? 결국에 탄핵 심판을 가게 되고 여론전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되며 내란이라든가 어떤 폭동의 기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군인들이 뭐 자백을 하네 뭐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즉 현상이 증거인데 모든 국민들이 이 계엄은 너무 어설펐다고 이야기를 해. 대통령이 계엄 의지가 있는 건 막. 그러니까 하물며 술 먹고 그냥 계엄 버튼 누른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 그건 뭐냐? 이 계엄의 피해자가 없다는 거야. 그래야만 했던 거지. 왜? 그래야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신경 써야 될 건 충신들이 나와서 따다다다다다다 해버리면 이건 좆되는 각이거든. 그래서 군도 1시간 뒤. 내가 보기엔 국방부 장관도 속인 거예요. 대통령이. 내가 왜 이걸 느끼냐. 우리 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완전 애국자입니다. 완전 애국자예요. 그냥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근데 그 국방부 장관만 소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계엄을 언급한 적이 없어. 거사라고 표현을 했지. 거사. 거사가 계엄이 아니야. 그러니까 즉 대통령은 머릿속에 한동훈이라는 저 새끼를 치우면서 그리고 막말로 이대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떨어지는 지지율과 떨어지는 흩어지는 이 그 보수의 내부에 있는 인간들의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 결집 앞으로 지지율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이 보수를 극단적으로 단합을 시키는 어떻게 보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도 이게 시너지가 있어요. 이 계엄 빼고 선명한 우파의 어젠다를 우리 대통령이 부정선거, 선관위, 인식 이렇게나 그러니까 지금 보수 중에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 중에 일단 부정선거 팬들은 다 들어갔고 우리 그동안에 문재인하고 한통속이라고 했던 인간들 이 사람들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 들어갔고 어중간한 보수들 빼놓고는 보수들이 싹 다 선명한 보수들은 윤석열 대통령 밑으로 대동단결입니다. 누가 이렇게까지 팬 한 명이 없었던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광장에 첫 번째 주에 이렇게 모여요? 난 진짜 놀랬다니까.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이게? 그리고 너무 여유가 있는 거지. 왜 여유가 있는 줄 알아요? 저 사람은 법리학자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 계엄은 어설펐어. 그리고 이 계엄이 어설픈 건 고도로 의도된 어설픔입니다. 윤석열 다움이에요. 3번 꺾은 거지. 어설퍼야 돼. 왜? 그래야 내란이 안 되고 그래야 폭동이 안 되는 겁니다. 계엄을 완벽하게 하면 실패하면 내란이 돼요. 그러니 애시당초 우왕좌왕. 대통령은 국회를 차단할 목적도 정치인을 체포할 목적도 그런 게 아니야. 이 계엄이라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부정선거라는 어젠다를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리고 이 내부의 문제아를 일거에 소탕하면서 이제 대통령과 야당 즉 헌재의 여론재판의 헌재와 법리 구성을 다투는 직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법리 구성을 다투는 이 헌법 재판관들에게 만만치가 않다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설프게 했기 때문이야.
즉 무슨 말이냐? 헌재 절대 탄핵시킬 수가 없어요. 법리적으로. 어설프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계속 핍박을 받고 두드러 맞고 밟으면 일어서고 밟으면 일어서고. 이 헌법재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지율은 그래서 이재명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이제 눈치 깐 것 같아. 거기에다가 한두 가지의 대통령만 알고 있는 리소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으로서 제안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작은 거라도 그거 한두 개 풀어버리잖아요. 게임 오버합니다. 내가 오늘 진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 존나 가까운 행정관인데 내가 개짜증을 냈거든. 시벌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생각에 막 사로잡혀서 이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다가 이거 허구인가 이러고 있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뭐라도 하고 뭐라도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고 뭐라도 해야지. 그래야 대통령을 믿고 사람들이 뭘 적극적으로 응원도 하고 하지.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난 이렇게 애가 다르니까 이야기를 했지. 묘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뭔 말이냐? 헌재 가서 보여주겠대요. 딱 이렇게 이야기를. 헌재 가서 보여주겠대요. 저 아파요. 네. 네. 5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은 연재될 겁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아낌없는 군자금을 마로니에 공원에다가 집회신고냈습니다. 예, 해와역. 뺄게이들이 1순위로 내놨더라고요. 예, 맞은편은 1순위. 그리고 그 마로니에 공원은 2순위인데 뺄갱이들이 거기에다가 자판 피기 전에 내가 가서 피면 내가 먹습니다. 내가 2순위. 맞은편은 1순위. 언제든 집회할 수 있어요.